혹시 매번 나가는 그 모임이 당신의 삶을 좀먹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모임에 다녀온 후 오히려 기분이 더 나빠지거나 마음이 무거워진 적은 없으셨나요? 사실 어떤 모임은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지만 반대로 어떤 모임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삶의 에너지를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시간을 잘못된 모임에 쏟아붓는다면 삶의 질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나가면 안 되는 모임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5가지 모임은 한번 빠져들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지만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결국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모임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지금이라도 관계를 돌아보며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모임에서 나눈 대화가 끝난 후 마음이 개운하지 않고 찜찜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함께 이야기할 때는 즐거웠던 것 같은데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면 괜히 기분이 나빠지고 불편한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있다면 지금 당신이 나가고 있는 모임이 건강하지 않은 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누군가를 비판하고 험담하는 대화가 주를 이루는 모임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들 친근한 분위기에서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대화가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 모임은 순수한 친목의 장이 아니라 누군가를 평가하고 험담하는 자리로 변질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부정적인 감정에 물들고 나중에는 스스로도 모르게 남을 깎아내리는 말에 동참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모임에서는 결국 누구든 험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이 이야깃거리였지만 내일은 내가 그들의 입에 오르내릴지도 모릅니다. 김영옥 씨는 60대 초반으로 오랜 친구들과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대부터 이어진 이 모임은 그에게 즐거운 추억이었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화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된 대화가 점점 누군가의 험담으로 이어졌습니다. 미옥이는 요즘 돈이 많다더라. 근데 그거 다 사위 덕이라던데. 숙자는 자식들이 효자라더니 결국 다 짐 떠넘기고 자기들 살 길만 챙긴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모임에서 오고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옥 씨도 처음에는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꾸 같은 내용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새 자신도 남들 이야기하는데 익숙해져 버렸죠. 어느 날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험담의 주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였습니다. 순간 영옥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그것도 본인 앞이 아닌 다른 자리에서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이야기가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볍게 듣고 넘겼던 자신이 이제는 험담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제야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 모임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지? 내가 떠난 후 이들은 나에 대해 어떤 말을 했을까?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험담이 주를 이루는 모임은 결국 모든 사람을 험담의 대상으로 삼을 뿐이라는 사실을요. 험담은 우리를 어떻게 망가뜨릴까? 험담이 가득한 모임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불편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런 모임이 지속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부정적인 감정에 노출되며 결국 우리의 정신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정적인 대화는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킵니다.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신체적으로도 다양한 질병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자신감 저하와 불안감 형성할 수 있죠. 험담이 난무하는 모임에 오래 있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신경을 쓰게 됩니다. 혹시 나도 뒷말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쌓이면서 점점 위축되고 말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험담이 일상이 된 모임에서는 신뢰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서로를 진정으로 아끼고 이해하기보다는 단순한 이야기거리로 소비할 뿐입니다. 결국 이런 환경에 익숙해지면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부정적인 대화를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 사고방식에 물들게 됩니다. 남을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고 결국 스스로도 점점 더 비판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처럼 비판과 험담이 난무하는 모임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채우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된 대화가 결국에는 내 삶 전체를 지치고 피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혹시 모임에 나갔다가 예상치 못한 돈을 쓰게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친목을 다지기 위해
혹은 예의상 작은 비용을 감수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모임은 당신의 경제적, 정서적 안정을 심각하게 흔들 수 있습니다. 소비를 강요하는 모임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부담을 은근히 강요하며 관계에 압박을 준다는 점입니다. 이런 모임에서는 사람들 간의 친밀도가 돈으로 측정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사줘야 모임 분위기가 좋아진다. 나만 빠지면 이상해 보일 것 같다는 식의 암묵적인 압박이 이어지면서 의도치 않게 과도한 지출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정적인 수입이 줄어들거나 은퇴 후에는 지출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강요는 더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68세 김미옥 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 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과 매달 한 번씩 식사 모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각자 부담하는 회식 비용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특정 회원이 우리 이왕이면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만나자며 제안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부터 모임의 장소가 점점 고급스러운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식사 한 끼에 5만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게 되었고 한 번 나가는 모임 비용이 이전의 2배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처음에는 모임의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아무런 말 없이 따라갔지만 이 비용은 김 씨에게 점점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달에 몇 번씩 반복되는 모임 비용에 생활비와 맞물리면서 점점 경제적인 여유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임에서는 한 회원이 추천하는 건강식품 혹은 투자 상품 이야기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리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해. 이 투자는 지금이 아니면 기회를 놓칠 거야. 라는 말의 분위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가입하거나 구매를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임에서 요구되는 지출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 부담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모임에서 김 씨는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소비에 동참하지 않으면 모임 내에서 미묘한 분위기가 생기곤 했고 그 정도도 못하냐는 말 한마디가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모임이 친목보다는 부담감과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었고 더 이상 마음 편히 참석할 수 없는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소비를 강요하는 모임은 돈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은 기쁨과 활력을 주어야 하지만 이러한 모임은 오히려 경제적 부담을 통해 압박과 스트레스를 안겨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부담은 더욱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소비 강요가 은근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이거 한번 같이 해보자. 다 같이 사면 재미있을 거야. 라는 식의 말들로 시작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큰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되다 보면 모임이 오히려 재정적으로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주범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혹시 모임에서 술이 빠지지 않는 자리를 자주 경험하시나요? 어느새 한 잔이 두 잔, 두 잔이 세 잔으로 이어지고 결국 과도한 음주로 마무리되는 모임 말입니다. 술자리는 때로는 분위기를 돋우고 사람 간의 거리를 좁혀주는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음주 중심의 모임은 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71세 정기철 씨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 씨는 친구들과의 정기적인 모임을 몇 년째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항상 간단히 한 잔만 하자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과음으로 끝나기 일쑤였습니다. 문제는 정 씨의 건강 상태가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술자리가 반복되며 혈압이 높아졌고 소화 기능도 약해져서 병원을 찾게 된 날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술을 계속 드시면 간 건강이 심각한 상태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금주를 시작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제야 정 씨는 자신이 모임을 통해 얻는 즐거움보다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술을 자제하겠다는 말을 꺼냈을 때 돌아온 반응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너만 빠지면 재미없잖아. 뭐 그렇게 심각하게 굴어? 라는 말에 자신이 술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희생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정 씨는 모임에 나가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했고 점점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과도한 음주를 즐기는 모임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단순히 건강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심리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술자리에서는 때로는 평소 하지 않던 말들이 쉽게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모임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오랫동안 쌓아온 관계에 금이 가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더구나 나이가 들수록 알코올은 신체에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간 건강, 심혈관 질환, 뇌졸중 위험 등은 과도한 음주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몸과 마음이 모두 피폐해지고 결국 모임 자체가 고통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갈등 때문에 모임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진 적 있으신가요? 한 번의 의견 충돌은 있을 수 있지만 매번 갈등이 생기고 그로 인해 기분이 상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피곤한 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평화롭고 안정적인 관계가 중요해지는데 이런 모임은 오히려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미옥 씨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유 씨는 20년 넘게 이어져 온 동창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반가운 얼굴을 보고 학창 시절의 추억을 나누는 것이 그에게는 삶의 활력소였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모임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의견 차이로 시작된 갈등이 시간이 지나며 점점 더 커졌습니다. 한 친구는 모임에서 정치 이야기를 꺼내며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 엇갈렸고 그로 인해 큰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과거의 일들을 꺼내며 누군가의 실수를 지적했고 그 자리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냉랭해졌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모임은 추억을 나누는 자리가 아닌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유 씨는 갈등이 생길 때마다 중재 역할을 하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서 있다는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에는 늘 마음이 무거웠고 점점 모임에 나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그 자리가 더 이상 자신에게 편안함이나 즐거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만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 여전히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갈등이 반복되는 모임은 단순히 그 순간의 기분만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의 여파는 모임 이후에도 이어지며 관계에 금이 가거나 마음의 짐으로 남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적인 스트레스는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반복적인 갈등 상황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이고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갈등이 반복되는 모임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대화의 내용이 생산적이지 않게 변질됩니다. 감정적으로 상처받지 않으려 조심하게 되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대화를 이어가게 되죠. 결과적으로 그런 모임은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만남이라기보다는 갈등을 피하기 위한 스트레스의 장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모임에 다녀온 후 내가 왜 이 시간을 이렇게 보냈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만남은 본래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의미 없이 시간을 소비하게 만드는 모임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피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71세 이미선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 씨는 매주 친구들과 만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주로 동네에서 알고 지낸 오랜 지인들로 특별한 일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모여 수다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은 대부분 비슷한 대화 주제를 반복하거나 그저 TV 프로그램이나 날씨 이야기에 그쳤습니다. 어느 날 이 씨는 모임에서 돌아온 후 불현듯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이 시간 동안 얻은 게 뭘까? 돌아보니 그는 몇 시간 동안 아무런 생산적인 대화도 깊이 있는 교류도 나누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은 단지 모임에 나갔다는 사실로 채워졌을 뿐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반복된 만남은 더 큰 무료함과 허탈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런 모임의 문제는 시간이 흘러도 관계의 깊이가 더해지거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퇴직 후에는 하루의 대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크게 달라지는데 의미 없는 모임에 계속 시간을 허비한다면 삶은 점점 더 무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이런 모임에서는 쉽게 안정적인 익숙함에 안주하게 됩니다.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를 두려워하게 되고 그저 익숙한 사람들과의 반복된 대화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편안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익숙함은 우리의 성장을 멈추게 하고 결국은 삶을 더 단조롭고 지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 씨는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는 기존의 모임에서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대신 독서 모임과 지역 문화센터의 강좌에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책과 강의를 통해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모임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돌아보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잘못된 모임에 나가 시간을 낭비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 경제적인 부담까지 떠안는다면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자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비판과 험담이 난무하는 모임, 소비를 강요하는 모임, 과도한 음주를 즐기는 모임, 불필요한 갈등이 반복되는 모임,
그리고 성장 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모임은 이제 과감히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혹시 지금의 모임 중에서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리고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더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세요. 진정으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만남과 활동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삶의 지혜와 행복한 노후를 위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